있어요. 밀양 쪽에 알기를 네.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저희 집에 오거든요. 아, 왜 오냐면 네. 이 알기가 그 재배해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형태를 간다는 거죠. 배드 양액 재배라면 원래 규격대로 자기 규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패턴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재배하면 밀양 그 강건도 바로 수산 아래쪽에 그쪽에도 오거든요. 네. 알기가 저 토경이 있고 네. 그 양액이 있거든요. 예, 예. 배드 재배. 이 두 개가 동일해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먹는 이 씨와 얘가 먹는 이 씨가 거의 동일해요. 못 먹는 원인은 요 이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달려 있어도 지금 이거는 건조대가 잎이 작은 거, 잎이 탈수해서 못 자란 거고 기공이 열고 닫고 그 뭐 복잡한 거 다 있는데, 얘가 지금 상토에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함수량이 많아 볼도 문제되거든요. 수분량이 이시량이 이시량부터 문제고. 토양 함수율. 예, 이게 이제 토양 함수율이 높을 수 예. 있지. 이거는 이거 뭐 이거 저 얇은 이거 뭐야 이거 종이짝 같은 거 이거는 그 뿌리가 지금 뽀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벌거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거 돼버렸단 말이에요. 뿌리가 하나도 활동을 안 해요. 뿌리가 활동 자체를 안 한다고. 지금 현재는 이게 저 수분 38.5%, 이시가 1.15 나오거든요. 네. 온도 11도.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문제는 이 알기가 뿌리가 활성화 안 된다는 데 있거든요. 뿌리가 지금 우리 그 사장님 가져오실 알기가 네. 누리끼리 하기가 뿌리가 활성화 안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잎이 보면 작아요. 길이가 작다. 잎 자루 길이가 이거 심은 거 잎 작은 잎도 그냥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을에 대기습이 낮아서가 안 자란 거예요. 대기습. 이파리에 건조돼서 잎이 성장을 못한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잎에서 그럼 요 잎에서 뿌리로 영양이 이동해야 되는 이 영양 이동이 적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잎에서 뿌리로 영양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량이 적었어요. 왜 적었냐? 요 키를 보면 알잖아요. 키가 작도서는 건조해서 안 컸다 소리고, 지금 더 건조해지니 더 키가 작아졌죠. 그럼 여기에서 크게 키를 키우는 거는 함수량만 있으면 키가 커요. 잎을 까린다고 크는 게 아니고. 근데 함수율이라는 게 뭐 물을 여기 거기다 물을 뿌려주는 봄비가 오면 들의 풀들이 잘 크죠. 예. 봄비가 오면 찔레가 쭉 크죠. 예. 그럼 찔레잎은 원래 가지에서는 짜잔한 게 나와가지고 봄에 3월달부터 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잎이 커 있고 영양이 축적돼 있거든요. 그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면 봄수는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순이 터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중심으로 영양이 요 복판에 쉐이프 크게 올라야 되네. 쉐이프 아주 적고 뭐 이 꽃대도 저거 잘라버렸죠. 네. 꽃대 그럼 키울 수 없으니까 잘라버렸지. 그렇죠. 이 자체는 행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지상부의 잎에 있는 영양소가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양이 적어서 여기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동을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영양소가 이동을 못하는 원인은 잎 속에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잎 속에 수분이 없어서 영양 자체가 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잎에서 영양을 이동해야 요 영양소 이동을 해야 뿌리가 먹고 일을 할 건데 영양 이동을 안 하니까 뿌리가 굶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 쿨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쿨러를 매일 한 번씩 돌리거든요. 네. 돌렸는데 작년 봄에는 돌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네. 금년 겨울에는 매일 돌렸는데 초기에는 조금 괜찮다가 어전없이 영하 뭐 한 10, 뭐 4, 5도 내려갈 때 그때 한번 돌리니까 안 되겠더라고. 너무 추워서. 그래 그 뒤로 계속 안 돌리다가 또 날 따뜻해지면서 또 돌리거든요. 돌려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응애가 먹어버리고 잎 영양소가 없어서 안 돼요. 쿨러를 돌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잎에 영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양을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잎에 있는 황금말농법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양 함량 차이라는 거죠. 잎에 있는 이 영양이 있어야 영양을 이동시킨 거지 맹물을 이동시키면 뿌리가 굶어서 더 죽어요. 이 상태라면 맹물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지. 물을 이동시키면 요 꽃받침이 다 말라버려요. 더 힘이 빠져버렸죠. 예. 딸기도 더 개판은 안 좋아요. 맞습니다. 뭔 알고 해야 되는데 그 황금알농법 구성해놓은 조건에 정확하지 않게 이거는 알기 맞대가 됐어요. 맛없어요. 왜 맞으면 꽃받침에 영양까지 뽑아 쓴다는 거죠. 왜? 영양이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이 꽃받침도 다 말라버려요. 물을 더 뿌려버리면 꽃받침도 마르고 요 큰 이파리도 말라 죽어요. 영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몸 전체. 뿌리에 이시가 없는 게 아니고 잎 속에 영양이 떨어져서 행동을 전혀 못해요. 잎의 영양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탄수화물 축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다 아니에요. 아니고. 골드그린 골드 칼라 속에 영양이 있는데 그건 제가 노코멘트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걸 안 쓰면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따라 하시라는 그 말만 하거든요. 예. 방법은 동일해요. 진주에서 가을에 요런 식으로 그 스티로폴 베드에 딸기가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내년 재배가 안 돼요. 네. 그걸 갖다가 설탕물 영양 12, 설탕물 영양 12가 딸기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지금 이거 물 뿌리면 다 죽어요. 딸기가 이렇게 말라버려요. 베드의 이시가 요거는 이시는 뿌리가 잘 먹을 수 있는 비료량이라는 거죠. 네. 자, 1.0, 1.1을 주는데 1.15가 나오잖아요. 네. 왜 나오겠습니까? 못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요 잎이 두꺼워지면 내려가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이시료가 부족해서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면 자 1.1을 줬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얼마 되냐면 0.3에서 0.5 정도로 떨어져버리거든요. 0.5 정도로. 자 그럼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네. 요 경북 청주에서 얼마 전에 딸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살려주니까 설탕물 12, 연면 12 적정기로 측정하니까 이시가 얼마나 떨어져? 0.3에서 0.5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시를 빨리 올리지. 안 그러면 잎이 노화가 되고 이렇게 돼. 비료 부족이 온다는 거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 잎에 영양이 많으면서 이동을 시켜버리면 뿌리가 활동을 해서 이 뿌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여기에 있는 배기에 있는 비료량을 다 먹어버려요. 뿌리에 비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잎에 영양이 없고 잎에 영양 이동을 안 했어요. 잎의 영양이라는 걸 뭘로 합니까? 무슨 골드그린 골드 칼라 속에 영양이 활성 들어있어요. 물질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단순한 그런 걸 가지고 했다가 농사 안 돼요. 황금알농법을 갖다가 가짜로 여기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 원래대로 더 나빠져요. 왜? 지금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건 응애가 먹어서 잎이 역할을 못해요. 응애가 달라붙어서 일을 못하는 얘들한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물이 내려가면 뿌리가 더 굶어 죽어요. 뿌리에서 맹물이 또 올라오고 일을 못해서 그럼 어떻게 돼? 이 딸기가 마탱이 가버려. 앞으로 조금 더 해버리면 이 딸기 쓰지도 못해 버려. 이 꽃받침이 싹 다 말라버리거든요. 꽃받침이 탔다 그러는데 탄 게 아니고 영양 부족으로
요거마저도 영양을 써버리가 여기 그 꽃받침에 새파란 거 진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예. 딸기가 달고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뿌연 거 이거는 영양이 하나도 없다 소리거든요. 누가 안 했냐면 잎이 영양 이동을 안 해서 뿌리가 안 움직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잎에 영양을 주면은 뭐 이게 뭐지?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칼라. 사용할 거거든요. 예. 자, 이걸 영양을 주고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영양 한 번 좀 물 한 뿌리, 영양 한 번 좀 물 한 뿌리 해도 괜찮아요. 왜? 영양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딱딱하기 때문에 다 먹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영양을 쓸 때는 겨울에는 설탕물을 2번 뿌리라 그러고 날이 풀렸을 때는 맹물을 2번 뿌리라 그러거든요. 맹물이라는 잎 속의 함수량을 이야기해요. 네. 그 앞에는 딸기가 좀 제대로 됐을 거예요. 네. 올해가 지난 겨울부터 해가 딸기 농사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가을에 심은 딸기들이 생산량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 앞에 해는 가을비가 많이 왔고 지난해는 가을비가 작아서 하우스 내 잎이 건조했다. 그래서 키가 줄었거든요. 이 딸기는 키가 한번 커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일을 자체를 못해요. 네, 이해되죠? 네. 이 하여튼 암면 재배하고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뿌리가 이게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 양의 배지보다도 더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뜯어왔는데 예. 실제 그 밑에 있는 데는 수분이 많습니다. 이건 한번 살기 어려워요. 이거나 스티로폴 몇 년 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방바닥에다가 수건을 깔아서 수건에 물 부으면 물이 안 움직여요. 꽉 머금고 있어요. 네. 스티로폴도 똑같거든요. 이거 갑바베드입니까? 아니면 가빠요. 갑바는 좀 나아요. 근데 여 밑에다가 다른 걸 깔아가지고 안 깔았습니다. 그냥. 뭘 깔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뜯어내요. 이 농사 안 돼요. 버려야 돼. 이 자체는 살려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연면시비를 뿌리에서 지상부로 공급. 여기 진주 수목에서 예. 이상한 명가 농사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했는데. 그거는 그 집의 예. 하우스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바람살이 적어가지고 잎에 탈수량이 좀 좋은데,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다가 뒤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착착 달라붙어가 안 되잖아요. 공기청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예. 작년에 그 가을부터 겨울까지 거의 못 따고 있다가 봄에 예. 이제 물로 좀 뿌리고 난 뒤부터 많이 땄거든요. 예. 그 이제 내가 이배지가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반대로 돼갖고 초기엔 좀 땄는데 겨울 지나면서 거의 못 따거든요. 이게 응애도 있고, 응애 가고 난 뒤부터 이래 돼 벌써. 응애가 가지고 힘이 떨어지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응애 오고 난 뒤에부터 이제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 자재들이 있거든요. 네. 스티로폴 베더. 예. 요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그 함수율이 그 바닥에 그 찍으면 물이 많다는 거지, 이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농사가 잘 안 되는 건데, 갑바베드는 그래도 물이 빠지거든요. 그럼 구멍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밑으로. 예, 그래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고, 스티로폴 베드는 수평이거든요. 예. 요걸 갖다가 스티로폴 베드 하면 농사 그냥 망해요. 물이 그냥 헝벙하게 쌓여 올라. 요 밑에는 이제 지온간이 묻혀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이 자체가 물을 안고 있고, 이 자체가 착착 달라붙어가 결국엔 그 공기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기청.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부분은 그냥 두고라도 지상부 지금 얘들을 응애가 계속 따라가면서 먹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응애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던데. 응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잡혔는데. 그 친환경 제조를 해갖고 세 번을 쳤거든 달아서야 모욕을 한번 시켰는데 밑에서 아래 올려치면서 그 뒤로부터 이게 잘 진딧물도 있어요. 진딧물 진딧물 없었어요. 진딧물은 어쩌다 있기는 있어도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응애가 보이는데, 자, 응애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잎이 살이 빠지가 그때부터 더 나빠져요. 응애를 잡는 순간에 맹물을 과다하게 살포하면 잎에 있는 영양소 싹 이동해버리거든요. 응애 약치면 처음 치고 나면 좋아져요. 영양 이동했기 때문에. 두 번 치고 세 번째 달아쳐버리면 3일 간격 쳐버리면
그냥 쑥 나빠지가 이거 꽃받침 노래져 버려. 그 뒤로부터 이렇게 붙어요. 예, 그 영양이 입속 영양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응애약 칠 때는 필히 영양소가 따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나빠져요. 이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시키거든요. 농약은 맹물이에요. 물로서 이동시켜버리면 잎이 얇아지거든요. 극격히 나빠져요. 좋아지는 방법, 이런 거 저런 걸 다 기본으로 잡고 좋아지는 방법은 그린, 골드 그린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cc, 설탕 60g을 기본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요거를 두 번을 뿌리고 여기 골드 칼라를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번을 뿌리거든요. 요 사이에 설탕을 뿌리. 설탕은 한 번 영양 주고 난 다음에 설탕을 두 번, 설탕물. 그걸 며칠 간격을 하지? 매일 설탕물 뿌리줘야지. 매일. 그렇죠. 여기 설탕이 섞이잖아요. 예. 맹물에도 물에다가 설탕을 60g을 써라는 거죠. 써서 맹물을 주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약치듯이 이래야 합니까? 그렇죠. 충분히 젖도로 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잎에 검은 곰팡이도 펴요. 그런데 큰 장애는 없어요. 너무 많이는 할 필요 없고, 예. 한 이 그램수를 한 80g 올려가지고 너무 흠뻑 치면 그 곰팡이가 펴요. 배대에도 곰팡이 피고. 그런데 그거는 딸기를 갉아 먹거나 그 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 설탕에 막 치게 되면 무슨 개미나 뭐 이런 거 해충들이 대들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걔들은 그 크게 그 먹을 만큼 양이 농도가 안 돼요. 설탕 자체가. 근데 계속 치게 되면은 뭐 바닥이나 이런 데 계속 누죽이 돼가지고 크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문제해야 될까? 농사 잘 지을 국민이에요. 아니 그렇게 반대 그거 다 해보니까 설탕 한 포도 안 되는데 바닥에 앉아 있는 게 그거 가지고 그런 장애 요인이 없고. 예. 요 패턴은 사용할 건데 예. 이 잎이 움직이는 구조는 잎에서 잎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을 이동해서 뿌리로 갈 거거든요. 예. 이 뿌리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지가 일을 안 해요. 우리는 뿌리가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절대 일 안 합니다. 지금 얘가 뿌리가 일을 하냐면 안 하거든요. 예. 비료 있잖아요. 이 시가 1.15라는 1.15라는 이 비료가 있는데 수분 30% 아주 좋거든요. 예. 일 안 하잖아요. 뿌리는 일을 절대 안 해요. 잎에서 영양이 공급됐을 때만 해요. 뿌리 지 스스로 행동 안 합니다. 잎에서 먼저 내려온 영양소를 가지고 일을 할 뿐이다. 식물이 하는 거는 잎에서 강합성하는 건 당 축적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영양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는 것도 영양이랍니다. 잎에다가 그렇죠. 먹여서 이동시키죠. 설탕물은 우리 영양소는 아니고 영양소가 탄수화물은 있으나 그 이런 다른 그린 속에 있는 영양소가 칼라 속에 있는 영양소 아니거든요. 그린은 성장, 칼라는 생식. 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성장을 두 번 시키고 생식을 한 번 기능을 가져가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은 성장 쪽으로만 가야 됩니까? 뭐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딸기를 보면 또 두 번 하고 한 번은 똑같은 패턴. 영양소가 없어요. 이건 많이 쳐도 괜찮으나 그래도 요 기존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양 한 번, 설탕물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이건. 매일 그러면은 예. 며칠 걸려야 살아나 이거는. 이거는 잎에 응애가 먹어가지고 이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응애가 먹어버려서 요 잎 속에 세포 자체가 영양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큰 이파리 저거 때 응애가 먹었거든요. 근데 응애약은 기본적으로 잡지 않으면 농사를 쬐끄만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농사를 망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년 잘하더라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의 요 기본을 벗어나면
소득이 그리 안 늘어나요. 그리고 요렇게 할 때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예. 염화가리를 40g을 섞어주면 이게 딸기 생육이 더 빨라져요. 그런데 봄 되면 염화가리를 쓰게 되면 딸기가 물러져요. 그럼 요 염화가리를 봄 되가 딸기가 물러지면 사용하지 말고 연면식 하다가 그래도 딸기가 물러지면 요소를 섞어야 돼요. 요소 비료를 40g을 섞으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40g 써도 딸기가 무른 것 같으면 요걸 80g으로 늘리면 됩니다. 더 올리면서 60g 올려서 80g까지 늘리면 됩니다. 요거를 40g, 60g, 80g 이렇게 올려갑니다. 양을 늘려가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딸기가 물렀던 원인은 생식 기능이 많아져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리가 들어있는 양만큼 질소량을 보충해주면 늘려주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요소 연면살포가 더 맞겠네요. 염화가리보다. 아니죠. 아닌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이동량이 많은 염화가리 써야 지금 살려내죠. 잎이 죽어가든지 말았던 영양 이동식을 얘를 키워야 되는데 예. 요소를 섞으면 이 이동량이 달라져요. 아, 물러질 때만 요소 쓰고. 그렇죠. 예. 함부로 쓰면 다른 현상이 꼭 벌어져요. 이 상태라면 얘를 이동 빨리 안 시키면 얘가 문제가 되거든요.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 안 시키면 얘가 지금 고나 이게 저 시간도 많이 그거 자라지도 않고 요거는 잘못해버리면 꽃받침이 다 말라요. 이 상태는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안 좋은데 그걸 뽑았습니다.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 골드그린 설탕 한 번, 설탕물 한 번, 골드그린 한 번, 설탕물 한 번 1대1 해야 돼. 며칠 좀. 아, 영양 한 번? 교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설탕이 2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영양이 부족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조금 정상이 됐을 때는 예. 설탕물을 중간에 이거를 2번을 뿌리면 되는데 예. 이걸 2번 뿌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영양 한 번, 설탕물 한 번, 영양 한 번, 설탕물 한 번 이거 번갈아서 해야 되네. 그래 하다가 지금 현재라면 칼라부터 먼저 쓰면 돼요. 칼라 설탕 살포하고 그 다음날 설탕물 쓰고 그 다음날 그린 쓰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영양 그럼 쓰고 설탕만 쓸 때는 가리가 필요 없네요. 아무것도 안 쓰죠. 설탕물만. 아, 그럼 다음에는 이게 정상화되는 것도 봄 따뜻하면 설탕 자체도 안 쓰고 맹물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 가을에도 맹물만 뿌리면 되고 12월 달에서 봄 사이에 온도가 낮을 때만 설탕물을 쓰는 거예요. 감성량이 부족할 때. 그렇죠. 예. 광량이 부족할 때 그렇게 쓴다. 설탕을 쓴다 했는데 설탕 그러면 무슨 뭐 그냥 일반 백설탕. 그렇죠. 예. 백설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지. 예. 순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좋은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안 좋아. 되게 안 좋지. 이게 물뿌리 뿌리면 그냥 설탕물만 뿌리고 맹물 뿌리면 얘는 금방 얘가 딸기 다 말라버려요. 설탕물 뿌리고 맹물 뿌리면 잎에서 내려온 영양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활동을 못해요. 일단 영양물 무기 넣고 그렇죠. 설탕물을 가지고 이제 조절해야 돼요. 예, 조절한다. 이 상태로는 조절 자체가 불가능해요. 완전히 이거 폐인다 됐어요. 얘는. 그러나 살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소요가 많이 돼요. 왜? 이 잎들이 지금 응애가 다 뜯어먹어 시커멓거든요. 뒤가. 벌거 얘가 어떤 건 검해지고 이렇게 관리 자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파리 말라 죽은 거는 병 안 해요. 딸기 다 따면 꽃대도 두도 괜찮아요. 그 대신 마이에락 하는 거는 잎에 꽃대가 많이 있으면 안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뭐 통풍도 안 될 거고. 따먹은 꽃대는 아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말라 죽은 것도 관계없고 통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라 죽은 거는 잎 자체에 섭이 없거든요. 티번이 와가지고 잎이 마른 거는 잿빛 곰팡이가 붙지만은 노화된 잎은 잿빛 곰팡이가 안 썰어요. 그건 영양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갈립이에요. 갈립. 영양이 다 몸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 그럼 잎을 일부러 깔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딸기가 나올 건데 그걸 떼면 안 되죠. 뿌리가 죽죠.
이파리가 약간 남아있는 것도 뜯어내밀고 있거든. 그렇죠. 농사를 망치고 있죠. 아, 잎이 일을 할 건데 잎을 뜯어내밀어 깨끗하게 해가 되게 되네. 그 농사 안 돼요. 아, 좀 게으른 사람도 보면 이파리 안 뜯고 그러면 1화방, 2화방 잘 나와요. 아, 근데 1화방 시기 따먹고 2화방 되면 옆집에서 제기 까리락 하면 싹 뜯어버거든. 그럼 농사 안 돼요. 그것도. 아, 우리가 그래 하는데. 그 농사를 갖다가 가짜로 배워서 그래요. 아, 그 좀 게으른 사람이 딸기 심으면 늦가서 심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딸기 이파리 뜯을 일도 없어요. 1화방 따먹어야 돼. 예. 그러면 놈들이 옆에서 보면 야 너가 딸기 어째가 그래 하노 이파리 좀 뜯어라 자꾸 그러면 뜯어버리거든요. 그럼 딸기가 확 작아져 버려요. 안 자라요. 아. 보통 보면 그렇죠. 1화방 따먹고 확 뜯어버리면 딸기가 급격히 나빠요. 일화방 때는 딸기 이파리 그냥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파리 좀 괜찮은 이파리 살 다 깔리는 상태지. 이 이파리가 예. 한 기본으로 이 이상은 나와야 돼요. 지금 진주에 가리키는 그냥 지금 현재도 안에 송잎이 한 8cm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거 지금 몇 cm? 이거 3, 4cm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안 돼. 이거 크로바 수준이거든요. 쪼그러 들었지. 예. 근데 영양 시비하고 설탕물 시비가 요 잎을 갖다가 딸기 잎의 크기는 그럼 요 잎의 한 장 크기를 15cm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cm, 10cm, 요거 3cm씩 빼야 되거든요. 9cm, 6cm. 그럼 딸기를 우리나라에서 7, 8개를 따라 그러면 이파리가 12cm에서 11cm란 말이에요. 요까지밖에 우리나라 책이 안 돼 있어요. 황금알 농구는 이래 단어로 놨잖아. 15cm 이상을 켜라. 그러면 딸기가 1.5cm당 한 개 따기 때문에 10개를 따고 1cm 따는 15개를 따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8개 따고 요거는 12개를 따고 그 다음에 요거는 6개를 따고 9개를 따고 4개를 따고 6개 따라 그러죠. 우리나라 책에 1화방에서 2화방 가면 3개 4개 따라 그러죠. 딸기파리 6cm죠. 2화방 가면 3개 4개 따라 그러죠. 요 6cm는 요거 지금 달린 개수가 3개잖아요. 한 개 따먹었더라면 4개거든요. 그럼 요 이파리 센티미터가 몇 cm 안 되는 거예요. 몇 cm냐? 6cm밖에 안 돼요. 요 작아들. 요렇게 센티미터로 나눠서 식물을 분리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뭐 애가 같으면 깔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애가는 딸기 꽃대만 따지 잎을 까릴 필요는 없죠. 꽃 그것도 잎이 커지면 딸기가 큰 게 나오니까 잎 센치가 커지면. 요 원리 요거는 괜찮아요. 애가에서 붙은 거 놔두고 그러면 그게 요 공식을 활용하라는 거죠. 이파리 센티미터당 잎 센티미터당 과실을 따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데이터를 내놨잖아요. 잎의 한 장의 센티미터를 나누면 생산량이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잎 한 장에서 지금 그 10개에서 뭐 15개 뭐 이렇게 되는 아니요. 꽃핀 자리에 잎을 보고 착과량을 결정하라는 거죠. 이제 그 15cm 저 되는 잎이 석 장이면은 9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지? 꽃 필 때 잎의 센티미터가 넓이가 15cm. 예, 꽃 필 때. 이파리 한 장 들고 얼굴 가리면 얼굴이 딱 가려야 돼요. 그 정도 큰 이파리가 만들어져 17cm도 만들어집니다. 넓이가. 1화방 이전에는 되겠네. 잘 안 돼요. 이파리 한 장이 예. 한 뼘 넘어야 되는데 얼굴을 딱 가릴 수 있는 이파리 한 장 가지고 쉬운 게 안 돼요. 12cm까지 13cm 만들면 너무 잘 됐다 그래요. 이파리 한 장 넓이. 14cm 만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파리 한 장 15cm 대한민국 며칠 못 만들어요. 몇 명 안 나와요. 근데 황금어농부에서는 요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여기에다가 잎에다 영양 주고 이동을 시키면 딸기를 달고도 비로 먹는 만큼 공급해서 얘를 키울 수 있어요. 쉐이프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이야기 중에는 그 애가에서 나오는 거를 따지 말고 꽃대만 제거하면은 잎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다음에 잎이 커지잖아요. 그 잎이 커졌을 때만이 딸기를 달아라. 이파리 넓이. 요 공식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딸기가 복잡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15cm 간격에 두 폭이 세 폭이어도 딸기는 농사는 됩니다. 아, 근데 우리는 이 너르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결코. 그럼 많이 먹는 만큼 이 씨를 올려주고 지금 여기에서 이 얘가 깨어나면 비료량이 부족해져요. 측정을 해서 그 기본 값이 떨어질 만큼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 씨를 얼마나 되냐? 이 씨가 지금 현재 1.1이잖아요. 네. 1.1 중에 도로 늘어났잖아요. 네. 이 양을 갖다가 요 상태에서 계속 연면식의 영양 공급이 여기 떨어져요.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면 1.8을 올렸을 때 나중에 남아있는 게 1.0이 되죠. 1.8을 넣었을 때 1.0에서 1.2 정도 돼요. 요렇게 돼 생산량이 늘어나고. 유럽 쪽에는 이식 많이 오래 간다 하긴 하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잎에서 영양 이동해서 먹을 때만 이씨를 올리려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똑같거든요. 그걸 갖다 가짜로 배운 거죠. 왜 영양 이씨가 떨어졌냐 해 배제 이씨를 측정하고 잎의 상태를 보고 이씨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해요. 전 다 가짜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팁번이 온 거는 잎 함수량이 부족해서 잎이 건조해서 잎의 영양소가 이동 안 하니까 생육이 멈춘 거죠. 그래서 이랩으로 비료를 뱉어낸 거예요. 물을 뿌리거나 설탕물을 뿌리면 팁번이 없어져요. 팁번 오면 치료할 때 마그네슘이니 뭐니 뭐 칼슘이 사는 그래야지. 그건 다 가짜죠. 잎에서 영양 이동 모태가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비료도 안 먹어요. 한금을 놓고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면 요 해석을 다 해놨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본인이 풀 거라고 생각하면 잘 안 풀려요. 본인이 풀 수 있으면 풀리겠죠. 분명히 안 풀려요. 이 관계식을 모르면 안 풀린다고. 절대로 안 풀리죠. 왜? 잎의 함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옆색을 못 보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잎의 함수량을 측정하는 건 뭐 석도를 가지고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을 확인한다. 그렇죠. 지금 이 딸기가 누웠죠? 네. 함수량이 부족해요. 네. 물을 뿌리면 이래 써버려요. 이제 이해되나요? 지금 다 누워있잖아요. 네. 이 함수량이 부족하면 늘어져요. 이 함수량이 늘으면 바짝 일어서요. 그리고 일어서고 잎이 뒤로 제껴져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골드그린하고 예, 영양을 시비해서 설탕하고 이동량을 늘려서 뿌리에서 일을 해가 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지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딸기가 이거는 반밖에 안 나와요. 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30%밖에 안 나와요. 30%가 안 나오지. 예, 그렇게 딸기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생산량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토경 때는 딸기 많이 땄어요. 맞습니다. 배드하고 나서 딸기 더 따네요. 평균 데이터 내면 적게 따고 있어요. 보일러 떼고 일만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보일러 고장나고 보일러 떼고 뭐 열풍기 고장나고 복잡해지기만 짓지 기계만 많아가지고 딸기 토경할 때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미랑 옛날에 딸기 얼마나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배드 바꾸고 나서 양 나옵니까? 안 나오죠. 딸기 하는 사람 그 경제력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 잘 버는 사람 몇백 개월은 그 외들은 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딸기 자체가 이런 장애가 없어지기 한 해 잘 벌고 한 해 나빠지거든요. 토경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꾸준하게 농사 그대로 해가 생산량이 많은 사람 매년 그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양액으로 바꾸고 나니까 한 해 잘 해먹고 두 해 잘 해먹거나 그 다음에 내리박업. 이것도 그런 꼴이거든요. 토경했을 때 이래 실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토경이든 양액이든 잎에 탈수가 됐을 때 함수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시금치처럼 눕는다. 요걸 바짝 쉬어야 돼. 이렇게 바짝 일어서고 잎은 뒤로 누워요. 들러봐요. 잎이 두꺼워지면 뒤로 들러봐요. 잎 자루는 일어서고 잎은 뒤로 덜 넣는다. 그래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벤치 않습니다. 이 법은 이걸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양제를 주는데 이제 한 말로 가지고 한 말 기준이라는 거지 뭐 그 양을 뭐 기계로 치게 되면 많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 500에 예. 요 60이란 거는 1.5리터예요.
60은 1.5kg고 예. 물 500에 할 500에 때는 썼을 때는 예, 1.5 1.5리터 1.5kg를 바꿔주면 됩니다. 40은 1kg고 40g이나 40cc는 1리터는 1kg가 되고 이제 이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이 40을 갖다가 두 분 하면 그저 80이 되잖아요. 예. 80에 그다음에 요거 저 오사 20. 그럼 20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죠. 1kg, 1리터. 그 60이라는 건 1.5에 해당하는 거예요. 1.5kg, 1.5리터. 예. 요 양을 양아리는 1kg가 되는 게고. 그렇죠. 그거는 1.5리터. 예, 지금 얘는 영양이 빨리 공급이 안 되면 살아는 있어도 알기가 품질이 요즘 며칠 만에 급격히 떨어져 보세요. 맛도 없고. 당도는 있었는데 며칠 전만이다. 왜 그러냐입니까? 응애약을 쳐서 그렇죠. 응약 천재는 접됐는데 한 20일? 20일 됐는데 그때부터 급격히 나빠지죠. 그때부터 그래 좀 많이 나빠졌지. 쑥 나빠지죠. 나빠지는 건 회복 자체가 안 돼요. 회복 자체가 못 한다고. 네. 지금 한기량은 또 늘었잖아요. 요즘 따시니까. 네. 그럼 잎에 탈수량이 더 많겠죠? 네. 전에보다 이게 더 누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한기량이 많으니까 날 따시니까 한기를 늘리는 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 일로 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침 일찍 한기를 해보면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가 수분을 낮에 적게 뺏겨요. 하만 월천에 지금 기공을 닫아 보면 그 강압성 못 하잖아요 또. 지가 알아서 열면 되잖아요. 아, 떳떳할 때 열어버리면 기공이 열린 상태고 네. 이게 일어난 일이 하만 월천에 네. 수박을 갖다가 떳떳하게 해가지고 낮에 뺏겨뿐 게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해뿐 시들어버리 대가리 팍 잡아잡혀 수박이 난리가 아니에요. 원예 연구소 기술센터 와서 다 못 잡아요. 제가 가서 뭐라 그러면 기공 닫으라 이러거든요. 아침에 찬물 뿌리고 아침에 한기를 여러 군데 내고 찬물을 뿌려버리고 얼음물 있잖아요. 저녁에 설탕을 다 넣으면 설탕물을 아침에 뿌린다고요? 기공을 닫으려면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수박 같은 건 다급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밤에 500탱크에다가 설탕 1.5kg 넣고 밖에다가 물 받아 놓으면 얼음이 열잖아요. 네. 그 찬물을 뿌리더래. 기공을 닫아 빨리. 스트레스 주라 이 말이네.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말을 농업에 쓰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답이 없는 말을 쓰면 농민들을 해농마시키고 예. 그거 만든 놈부터 때려잡아야 돼. 스트레스라는 말은 장애냐 비장애냐 좋으냐 나쁘냐 이거거든요. 예.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면 거짓말이잖아요. 이 말도 안 맞고 저 말도 안 맞고 모를 때 장애가 된 것 같다. 좀 나빠진 것 같다. 이래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고 야 칼로 자를까 말까 이럴 때 얘가 움찔움찔하면 스트레스예요. 그건 얘 말귀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물 주면 자라고 찬물 뿌리면 기공이 다 끼고 이런 행동이거든요. 그럼 아침에 예. 낮에 한기를 식혔다. 예. 최근에 들어서 예. 그럼 급격히 더 나빠지죠. 아도 비리비리한 데다가 낮에 떳떳하게 기공이 열렸다. 뭐 힘도 없는 게 그 상태에서 낮에 한기를 식혔단 말이에요. 그럼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잎에 함수량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쬐끄만 영수 이동도 못해요. 더 나빠지겠죠. 이런 경우도 그럼 좀 한기가 좀 일찍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 기공을 닫아야 돼요. 물리적인 방법과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시금치처럼 납작해지고 있잖아요. 납작해진다 소리는 탈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지거나 납작해지면 탈수량이 많다. 그럼 탈수량을 보완하는 거는 기공을 닫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잎의 영양을 공급해서 이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제. 두 가지 다 사용했을 때는 더 아주 빠르다. 그렇지. 예. 그 지금 영양이 없으니까 1대1로 영양 한번 설탕 한번 이렇게 병해. 영양을 쓸 때나 설탕을 할 때나 설탕은 들어가잖아요. 예. 설탕물만 할 때나 연면실이 영양제가 들어갈 때나 설탕을 할 때나 똑같이 설탕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 한번 치고 설탕 한번 치고 또 예. 그린 한번 치고 또 설탕 한번 치고. 예, 그림 칠 때도 설탕 들어가고.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칼라 한번 예. 치고. 처음부터 설탕 한번 칼라부터 하세요. 치고. 예? 칼라부터 칼슘부터 먹이라고. 칼라부터 먼저 먹이고. 예. 예. 칼라 설탕 플러스해서 연마가리 써서 먹이고. 이거라도 맛이 그러면은 그린 쓸 때도 설탕을 같이 넣는 겁니까? 그렇지. 아. 다 있잖아요.
그린도 있고 설탕도 있고 요 그러면은 한 번은 그린하고 설탕 넣고 한 번은 설탕만 넣고 또 예. 한 번 그린 설탕 넣고 예. 그럼 칼라에도 내가 설탕 칼라 넣고 설탕을 그럼 매일 같이 했네. 그렇게 먹어야 신선해. 제가 이 유럽을 하면서 한 30년 전에 예. 우리 흑설탕 효소액이라 해가지고 우리 김해 쪽에서 좀 많이 만들어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큰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왜 효과 못 보겠습니까? 이 시량은 비료량을 모르잖아요. 처음에 효과를 냈을 때 비료량이었잖아요. 뒤에 친환경 하면은 사실 그 지울 수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친환경에 비료를 못 쓰게 되는데 비료를 쓸 수 있나요? 무농약 쓰는데 농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식물 자체가 예, 무기물 원소, 비료는 무기물 원소예요. 예. 무기물 원소 먹고 크는 거지 뭐 설탕물 그 먹고 절대 안 되죠. 하여튼 유기물도 무기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치는 마다 그 쬐끄만 거 되나요? 퇴비 속에서 비료 뜨는 거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키워나요? 이게 실제 마늘에 사용해보면 마늘 양파에 퇴비가 늘어나는 양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퇴비를 그렇게 많이 해도 1kg에서 500에서 1kg밖에 안 늘어나요. 마늘이. 근데 비료를 한 포를 묻고 소화를 시키면 마늘이 팽당 1.5kg 생산이 나와요. 양파는 8kg 나오고 800kg 나와요. 100팽당. 이 데이터베이스를 정립해야 되지. 이게 뭐 고사진 한다고 잘 크나요?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방법의 패턴은 용어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가 농사 잘 지라 그러거든요. 방법을 잘 맞추라 소리거든요. 얘도 기공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가 날 따시다고 아침에 다 닫아놨다가 한나절 돼서 열어버리면 기공이 열렸잖아요. 떳떳하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팍 열어가지고 기공을 딱 닫아가지고 그럼 수분 증발량이 적잖아요. 그럼 자기 몸속에 있는 영 이동량이 많아서 스스로도 회복해요. 이런 패턴 알아요. 봄 돼가지고 이제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시점에 그죠? 바깥 온도하고 낮 온도하고 같아졌을 때 딸기가 잘 자라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여기 수분 증발량이 적은 거예요. 환기도 안 닿거든. 밤 되면 왜 환기 안 닿으면 기공이 닿게 버려요. 좀 더 있으면 이제 환기 안 닿잖아요. 환기가 나쁘잖아요. 그럼 기공이 자연 온도에 맞게끔 움직이고 닦이거든요. 닦이고 열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딸기가 그때부터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 기공에 대해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갖다가 잘 키우겠냐. 그 가을에 기공을 조절 못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럼 함수량을 조절해줘야 돼요. 그때는 잎에 얘도 습도가 너무 높아도 기공을 닫고 너무 없어도 기공을 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게 높아가 닫을 이유는 우리 농사에 별로 없어요. 그만큼 습도 높을 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장막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그때 뭐 농사 별로 짓나요? 딸기 모종 키우고 있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없을 때는 그냥 두면 되지만은 방법이 있을 때는 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조금 일어나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기공이 닫혔으면 성장만 있다고 보거든요. 함수량에 있어. 그러면 영양을 공급해서 잎에 탄수화물 농도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햇볕이 없어도 웃자림이 없어요. 제가 그 토마토 온실이 있거든요. 예. 그거 요거 저 딸기 요거 다 가르치면 하세요. 그래. 딸기 요거만. 예. 딸기 요것도 하나 제대로 만들고 또 토마토 가면 또 그 어쩌겠냐고. 말이 아니고요. 그 토마토는 석도 부분에서 예, 그건 하나 고 요거 딸기 기공 닫는 것만 하나 배워도 하늘 땅만큼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딸기 기공 닫는 것도 지금 요번에 왜 이게 더 약화됐냐면 최근에 한기량을 늘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떨어졌어. 예. 그럼 기공을 못 닫은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열어가지고 기공을 닫았더라면 얘가 날도 따시고 회복을 했겠죠. 근데 요래 가다가 아침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온도가 좀 차가워도 열어서 찬바람 쥐어. 해도 조금 있다가 직후에 바로 예. 예. 찬바람이 들을 정도로. 어, 그러니까 찬바람 하만의 대산 수박은 일찍 한기를 식이고 그럼 찬바람 들어오겠죠. 예. 그래도 이불을 덮기 때문에 밤에 뜨뜻하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물 500에다 설탕 1.5kg 바깥에 나는 얼음이 살짝 얼잖아요. 그 찬물을 뿌려버려요. 수박에다가 그렇죠. 기공을 더 닫아버립니다. 딸기도 그래야 됩니까?
그래까지는 정밀하게 안 했대요. 그 기공을 조금 닿는 한기를 조금 일찍 열어줘도 한기 연다고 얘가 지금 적게 그럼 크는 거야. 이거 치는 시기가 그러면은 뭐 오후에 치는 게 좋습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예. 그 대신 한낮에. 예, 여기서 물방울 맺혀 요렇게 되면 똑박이 현상이 좀 타는 경우는 있는데 네. 햇빛이 중천에 떴을 때 되도록 그럼 오후에 치는 게 아침이나 저녁 답에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방법을 해서 이걸 갖다가 너무 자주 하라고는 이 패턴밖에 없거든요. 뭐 불하고 이런 건 관계 없겠네요. 뭐그 관계 없어요. 물 아무리 뿌려도 꽃이 수정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 여기 지금 이렇게 대화 내용들이 기록도 돼 있고 측정이 돼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 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저 수산 밑에 거기 농가들도 왔다 갔거든요. 그럼 수산이 워낙 크니까. 아니 밑에 그 다리 밑에 그거 바로. 그 대평리 쪽 이야기. 예, 거기 저 갔다 왔어요. 거기 유튜브 보고 그 농가들도 와가지고 저희 농법 적용하고 있다고. 예, 거기 당근하는 사람들도 오고 다 와요. 제가 당근도 많이 합니다. 당근도 기술 많이 가르쳐줬어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요 창원 대산면에 있잖아요. 유등 쪽에 당근하는 농가들 와갖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져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내가 어찌 하든 그 노하우 제가 노하우보다 더 빠른 게 정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딸기 한 폭 심었나요? 딸기 안 심어도 딸기 농사 잘 짓게 해준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죠. 이 정보예요.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농작물을 안 풀어준 게 없어요. 어느 작물이든 다 이동시키고 그런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비용은 적게 들고 식물 생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결국엔 토마토도 기공, 딸기도 기공, 하우스 재배되는 거는 모든 작물의 기공을 잘 움직여야 돼. 노지 거는 괜찮아요. 노지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영양하고 함수량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본 분인데 그 지역에는 항상 습도가 조금 높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과를 심었는데 꼭 한 2~3배 정도 나온다면 거기만 예.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봄에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면 자라거든요. 예. 자람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황금을 농법에서는 비 오기 전에 영양 시비를 비 오고 난 영양을 먹어서 잎을 더 키워버려. 인위적으로 키워서 그 농법을 능가하는 농법을 다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종방에 키우고 딸기는 횡이 커요. 횡이 크는 작물들은 단감하고 딸기하고 꽃핀 자리에 잎을 크기 때문에 이 꽃받침 넓이가 늘어져요. 이게 종만 큰 거지 동그랗게. 이거는 꽃받침 쬐끄만하고. 그래서 횡과 종을 나눈다는 거죠. 사과나 토마토는 길이의 방향이거든요. 꽃핀 자리 잎의 크기 때문에 종방향이 길어질 뿐이에요. 달라요. 당근도 어릴 때 조그만 때 옆면집에 잎이 두꺼워서 깊게 뻗쳐요. 두 개는 달라요. 알기는 이제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더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예. 이 딸기는 보여줘서 고마운데 제가 이 딸기가 아무리 미워해도 예. 농사 짓는 그 우리 그 저 대표님 잘못이지 얘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가 죽었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응애 잡는다고 맹물을 뿌려버리면 농약은 맹물에 똑같아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급격히 나빠져요. 첫 번째 친 그거 응애약은 한 2~3일 좋아져요. 두 번째 치면 잎 속에 있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응애가 뜯어먹고 잎이 얇아요. 맹물이 내려가서 딸기가 금방 나빠져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다 알면 딸기 것도 잘할 수 있는데 그 위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C라든지 뭐 pH 맞추고 이거는 뭐 나중 문제다 이런 말이지. 우선 이거부터 우선 급한 게 이거다. 이거 하면 금방 나빠져요. 요거 조금 살릴 뿐이면 금방 나빠져요. EC가 뚝 떨어져버려요. 통영에도 1.7, 1.5 주고 있어요. 요렇게 된 거 전에 통영 영상 있어요. 예, 본것 같아요. 1.7에서 1.5 요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첫 경기를 안 사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 주고 있지. 1.7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집에 1.1, 1.2 요래 주던 걸 갖다 지금 1.7을 주고 있어요. 보면 세력이 좋고 이럴 때는 한 1.5까지도 주긴 주고 왔어요.
오를 주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해서 줘야 되고 측정합니다. 잔량 예. 예 꽂아서 지금 바로 측정하잖아요. 네. 아침에 공복이시 먹고 나면 그 아침에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상태에 공복이시를 측정해야 돼. 그리고 잎의 안에 쏙잎 모양을 봐야 되고 딸기밭에 가서 요래가 안에 잎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일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꽃대가 일어서 있어야 돼요. 이걸 꽃대가 너무 옆으로 넣어버려요. 다 누워있지 지금. 예. 예. 왜 그러냐면 잎이 영양을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비료를 줘도 하나도 안 먹고 다 흘러가 버려요. 이거 먹나요? 하나도 안 먹는데 도로 늘어난 거예요. 딸기 저게 저희들 뭐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드물게 심었거든요. 20cm. 다음에 내년에는요 예. 5cm 꽃들을 착착 부시면 생산이 더 많아요. 아,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예. 딸기 20cm 심는 게 아니고 한 12cm는 이렇게 심으세요. 아, 모종만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 때 연매 시비하고 맹물을 관주하고 영양을 싹 빼버리라고요. 그럼 일찍 심어도 괜찮아요. 딸기 8월 초에 심어가지고 영양 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그 다음 일주일간 살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염화가리를 잔뜩 쳐가지고 얘를 꽂는 바람 완전히 바로 돌리면 되거든요. 아, 일찍 심고 더워도 관계없이. 관계없어요. 꽂는 바나나 이거 배지의 이시량을 얘가 마지막에 올해 5월달 6월달 나갈 때 예. 그때 양액은 주지 말고 예. 맹물만 계속 주면서 지상부에서 영양을 계속 연매 시비하고 요렇게 영양 시비, 연매 시비, 맹물 시비 하면서 먹이 뿌면 안에 배지에 있는 싹 다 먹어버려요. 아, 배지 이시를 다 떠나고 아, 배지에 이시를 싹 없애버리고 그럼 가을 심으면 제로잖아요. 예. 그때 영양 시비, 연매 시비하고 맹물 시비하고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를 잔뜩 뿌려가지고 분화시키고. 이파리 노릇탱탱하게 만들어 뿌면 예. 분화가 금방 일어나죠. 일일 분화가 다 일어나겠죠. 그걸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6몇 때도 그렇게 해도 되고 7월 달부터 분화 들어가야 돼요. 아, 7월 20일 때부터 꽂는 너무 뜨거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괜찮아요. 6머장에서 7월 20일부터 꽂는 분화 들어가야 돼요. 비료를 끊고 아, 6머장부터. 그리고 8월 달 되면 그 영양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8월 달에 내 밭에 옮겨버리는 게 더 낫죠. 그 전에 빨리 키워가지고 옮겨버리면 밭에 영양분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이게 배지를 제로. 배지를 다 제로 만든 상태에서 네. 소독만 해가지고. 예. 그래 해가지고 빨리 수확하고 많이 따라는 거죠. 그 방법을 조금 연구해봐야 되겠네. 예. 그 딸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배워가지고 하시죠. 고맙습니다.